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구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상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항상 잘 지냈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기분이 너무 좋으시네요. 왜 기분이 좋은지 다 알고 있으시니까 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노란톡방에 계신데 수익률부터 한번 자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문가님 하면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가 종목에 오늘도 잘 갔어요. 제 말을 정말 너무 자주 해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네.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귀에 맞아요. 딱지가 앉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 민망해서 안 하려고 딱지가 했는데 같지만 근데 수익은 계속 나오고 안 할 수가 없는 있으니까요. 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럼 설명을 드려야죠. 뭐 일단 네. 근데 저는 아직 청산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종목은 이제 후반에 이제 네. 그 이제 섹터 브리핑 할 때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일단 청산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수익률 자랑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더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우리 상근님의 수익률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달이에요. 지난달까지는 다 포함을 안 하셨나 봐요. 포함 안 당장 했습니다. 이번 달만. 지금 4월에 네. 260% 수익 난 거 됐고 5월에 160% 수익 난 거 됐고 6월 얘기하겠습니다. 와, 6월 벌써 초단타에서 단타 매매 현황이 27%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11% 넘는 수익률, NX로도 7% 넘는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또 다른 섹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른 종목 더 있네요. 에너토크로도 4% 넘는 수익률 보셨고요. 전문가님 또 세 가지 섹터로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쵸. 네. 이번에는 단기에서 수익 매매 현황입니다. 통합으로는 34%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고요. 와, 세 종목 모두 다 두 자릿수대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글과 컴퓨터까지 12% 넘는 수익률.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벌써 오늘 8일이잖아요. 고작. 네네. 8일인데 통합 수익이 61%를 넘었다고요, 전문가. 네, 맞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연스럽게 200% 정도는 넘어가겠네요. 와,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가 넘으시나요? 사실 근데 평균치를 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못했을 때 1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굉장한데요. 네. 일단 수익표를 이제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조금 전에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크게 세 포트로 분리해서 종목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단타, 단타 섹터. 그러니까 초단타는 하루 내에 승부를 보는, 그리고 단타는 일주일 내로 승부를 보는 기준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는데 지금 간략하게 보면 저번 주 이제 화요일에 청산을 했던 종목 중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 가지고 그 RNA 해가지고 백신 원액 관련해가지고 단타 이슈로 이제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선호공은 출산 장려 정책 및 뭐 이제 중국의 출산 규제 완화가 되면서 이슈를 받을 때 타이밍 제대로 이제 치고 나왔던 종목이고, NX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부터 해가지고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이제 했던 종목들인데, 추가적으로 이 수익 퍼센트를 본다면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보통 초단타 단타 섹터는 10%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조금 적은 3%에서 5% 사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단타는 단타답게 사실 더 큰 이 재료들로 인해서 더 큰 상승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타는 단타답게 그 이슈에 맞게 이제 공격적인 진입도 하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단기 수익 매매 포트를 본다면 단기는 한 달 이내, 스윙은 이제 3달 이내 기준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기간을 보면 보통 한 달까지 잘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일단 JTC 같은 경우에 수익 실현을 했었던, 이제 진입을 했었던 이유 자체가 크게 보면 이제 PPT로 가지고 왔는데,
면세점 관련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 백신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제 재개 수혜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국제선 운항 재개 기대감 등의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차트를 잠깐만 보자면 사실 더 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죠. 1, 2, 3 이제 네 번째 1, 2, 3 이 포인트에 이제 돌파 슈팅이 나왔어야 했는데 못하고 재차 네 번째 공격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조금 더 보려고 했었었는데 이날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이제 VI 발동이 걸려서 일단은 수익 실현 이후 돌파 안착을 확인한 후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관심 포인트에서 제외해야 되나요? 안고 있어야겠죠. 네. 더 볼 거니까. 왜냐면 여기서 저항 맞으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볼 겁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중요한 자리인 6,000원 돌파 안착을 해버린다면 재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차트로만 본다면 못해도 지금 8,000원, 9,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이제 반등할,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000원 안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공략하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10%만 수익 실현을 했지만 사실 초기 진입할 때까지만 본다면 30% 이상 수익을 노리고 진입했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로템이 있죠. 현대로템은 사실 지금 여기 써진 거는 한 2가지, 3가지 정도밖에 안 써놨지만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사실 꽤나 오랫동안 조금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기간적으로만 따져도 거의 이제 반년에 가까운 횡보세를 보였는데 여기 22,000원 돌파 안착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24,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제시해 드리면서 이제 단기급으로 접근을 했는데 역시나 22,000원 돌파가 나오면서 24,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쌍고점을 맞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사실 이슈만 본다면 더 안고 있고 싶었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1차적으로 청산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왜 24,000원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지금 여기까지 본다면 돌파 안착을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새로운 이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누가 봐도 24,000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24,000원 돌파 안착을 한다면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앵커님? 직전 고점 한 3만 원 넘겠죠? 저는 32,000원까지는 무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언급드렸던 JTC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리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재무도 괜찮고 이슈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관심에서 버리지 마라. 더 안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다. 지금 당장 이거를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면 여기 24,000원 혹시나 저항 맞고 조정이 온다면 엉덩이가 가벼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횡보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 돌파 안착 이후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럼 포인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 톡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좀 안내 좀 해주세요. 하나만 더 네, 설명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이렇게 선정해서 진입을 했는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거래소 출시 기대감 등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도 차트를 잠깐 보자면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국은 여기 짧게 본다면 전고점 타이밍 돌파 슈팅 파동이 나올 때 저는 이제 슈팅 파동을 수익 실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이날 굉장한 이제 6월 7일 월요일 어제죠. 굉장한 강세를 보였을 때 사실 꼭대기까지 다 잡아먹지는 못했습니다. 네. 꼭대기까지 다 잡아먹는 그게 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무리니까. 네. 이제 제가 잡아먹었던 그 구간은 사실 이제 박스권, 그간의 이제 박스권의 크기만큼 잡아먹으면 됩니다. 이만큼 이제 박스를 치고 있었다면 이만큼의 구간. 그러면 이만큼. 이 정도 이걸 동치법이라고 하는데 조정받은 만큼 상승하고 조정받은 만큼 상승한다. 이런 전제로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더 큰 상승 나왔는데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네.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이 정도는 제 기준에서는 단기간으로는 오버슈팅이 나온 상황이고 사실 이제 조금 더 줄여서 본다면 더 큰 상승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 상승세를 유지만 할 수만 있다면 27,000원까지도 충분히 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일단 청산을 했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단타는 단타답게, 단기는 단기답게, 스윙은 스윙답게 수익 실현을 반복하고 맥점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본인의 성향, 상황,
성격에 따라서 맞게 이제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포트라든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전략을 구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근데 전문가님 잡아먹었다는 표현이 아유. 전문가님의 필명이랑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산군. 제 표현이 좀 거칠었다면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그래 좋습니다. 큰 수익을 주신 거니까요. 네, 이렇게 우리 상군님 노란톡방에서는 3가지 섹터로 나눠서 종목을 공략하시는데요.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다양한 종목들 본인이 선택을 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벌써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8일인데요. 총 6거래일이었는데 벌써 61%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다고 하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전문가님? 너무 신나게 제가 수익률 자랑했었나요? 죄송합니다. 요새 약간 네. 업데이트 있고 이제 톡방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네, 맞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그렇죠. 시장 큰 수익을 얘기할까요?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미증시가 최근 고점 부담에 따른 부담감으로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미증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계속 상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표만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는 사실 조금 안 좋게 나왔죠. 네. 근데 그에 반해 지수는 어땠죠? 뭐 이거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네. 상승을 했습니다. 안 좋게 나왔는데 이제 상승을 했고 반면에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내일 10일에 다가오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관망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터뷰에서 그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금리가 오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안 좋은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좋을 거야. 이렇게 니네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미국 경기는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려감과 기대감이 상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7개국 G7에서 법인세율을 이제 확정하자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최소 법인세율을 몇 프로로 15%로 맞추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자국에서는 훨씬 더 강한 이렇게 이제 법인세율을 때리고 있긴 하지만 타국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법인세를 낮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니네 너무 낮게 받지만 우리 다 같이 15%로 맞추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니네 뭐 이제 세금 감세를 위해서 이제 뭐 대기업들 조세 피난처를 위해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제 메인 본사를 두지 마라라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안 좋은 얘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세제를 걷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제 재정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디테일이 필요해. 너무 쫄지 마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우려감과 기대감을 상충시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지금 관망 심리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 경기지표 결과가 나오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또 저는. 비슷한 우려감, 기대감이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좋게 나오면 네. 만약에 경기지표가 좋게 나왔어. 그러면 우려감 때문에 뭐 이렇게 또 테이퍼링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기대감과 우려감이 상충될 것이고 네. 혹시나 또 안 좋은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오히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좋아서, 네. 상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 전에는 아 무서워, 아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하방으로 가기도 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서로 상충하면서 좀 눈치 게임 하는 형국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악재인가 전반적으로 크게 본다면 악재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긴 가는데 조금 빨리 못 가게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근님이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미증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요즘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환호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0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시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앞으로의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상향할까요? 저는 네. 아마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은 한 번도 이 큰 스탠스를 바꾼 적이 그쵸. 없습니다. 여전히 늘 긍정적으로 상승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셨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게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 있을 만한 빅 악재 혹은 이제 뭐 지금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꺾을 수 있을 만한 빅 악재가 만약에 나온다면 뭘까라는 고민을 해봐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빅 악재가 만약에 나온다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지수를 꺾을 수 있을 주에 있는 정도로. FOMC 회의 이후에 혹시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 그 하락하지 않을까? 테이퍼링 언급이 네. 이제 하긴 해야 돼라는 얘기를 뭐 당장은 연내에 아니니까. 하긴 해야 돼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고 사실 금리 인상은 연내에는 안 할 거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악재는 갑자기 아니야 우리 다음 달에 바로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 그렇게 가능성은 없겠죠. 굉장히 너무 네. 낮지 않나요?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으로 쳤을 때 갑자기 여태까지 그 고수하던 입장을 갑자기 뒤엎는다? 현실적으로 이제 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악재는 또 뭐가 만약에 나온다면 뭐 변이 뭐 4세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다? 뭐 이런 거는 무서운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예 네. 뭐라고요? 그럼 무서운 얘기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상상을 해봐도 어. 이런 빅 악재가 터질 만한 현 시점의 상황은 크게 없지 않나요? 뭐 미중 관계가 이제 급격하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안 좋아져봤자 굉장히 얽혀 있는 게 많은 지금 G2인데 쉽게 이보다 더 안 좋아진다,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환경에 주어진 조건들만 본다면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조정 받아봤자 어느 정도나 조정 받겠어요?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미증시 그래도 우상향 할 것 같다라고 시장 예측까지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그럼 미증시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또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준비를 많이 하셔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쉬울까 할 봐요. 말이 많았었던 네. 건데 이제 좀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우리 시장 얘기해 볼게요.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좀 네. 보합권으로 보였었지만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나요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요? 네. 그래도 지수는 계속 상향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또 그쵸. 다시 경신을 했으니까요. 네, 잠시 쉬어간다 이런 느낌이겠죠? 이 잠시 쉬어가는 수준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간단하게 이제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코스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제가 이전부터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이제 포인트들이 어디냐면 상방으로는 3,200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고 아래쪽으로는 3,000포인트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했었었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던 저항 라인 3,200포인트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물론 오늘 일부 조정세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혹은 뭐 이제 소비자 지수 이제 이 지표를 기다리면서 관망 매물이 나왔다 등등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정도 숨고르기는 한 발 더 강하게 상승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3,200포인트까지 재차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잘못된 조정은 아니고 3,200포인트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강한 흐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스닥을 보자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드렸던 지지 라인은 900포인트였고 상방으로는 이제 10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1000포인트까지 가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은 못 갔지만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제대로 지지 받아주면서 재차 1000포인트 돌파 안착을 곧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물론 1000포인트 부근에서 저항 맞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후반에 이제 이 섹터 쪽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에는 네.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죠. 대거 이제 네. 포진해 있는데 지금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 이슈가 있었죠. 네. 뭐 치료제가 이제 FDA에서 뭐 18년 만에 거의 근 20년 만에 이제 승인이 나왔는데 뭐 가불론박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후반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그 가불론박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완벽한 임상 승인 얘기가 나와버린다면 코스닥 지수 자체를
이렇게 이제 잡고 달려갈 수 있는 환경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물론 기대감 얘기입니다. 뭐 이따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1000포인트 돌파 안착을 해준다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차트 모양, 재차 이제 전고점인 1032포인트를 돌파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이제 좀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구님이 오늘 우리 시장도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3,200포인트를 돌파하고 안착해준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방 지지라인 1,000포인트를 돌파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이 오늘처럼 이렇게 바이오 섹터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슈팅까지 나올 것 같다라고 우리 양시장 모두 전망 밝게 제시해 주셨네요. 근데 전문가님 이번 주에 또 목요일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노란톡방에서 계좌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내도 드리고 있고 지금 사실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다고는 했지만 네.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해지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도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씩 교육해 드리고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선물이라 이제 저는 이제 조정 구간을 대비해서 이제 해지 매매를 할 수 있는 선물이라는 이제 투자 방법 하나를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무조건 선물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무기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네. 제가 이제 종목들을 가지고 올 때 보통 재료가 하나인 종목들은 잘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재료. 복합적인 재료가 있으면 훨씬 더 상승의 여력이 강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ETF, 뭐 인버스 등등 혹은 선물 매매까지 할 수 있는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이제 미디어로도 이제 선물 리딩 혹은 이제 선물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 노란톡방에서는 우리 시장의 조정을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까지도 겸행하신다라고 하셨고요. 또 파생에 대한 강의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점 궁금하신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전반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이런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핫했잖아요. 미국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꿈틀거렸는데요. 이쪽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혹시 좀 내용을 조금 더 말하고 싶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신적 세태를 아예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알츠하이머가 어떻게 보면 치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점차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도 쇠퇴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런 정신적 세태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 늦추는 효과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사실 늦추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렇죠. 이제 확실하다면 어차피 이 치매가 진행되면 결코 막을 수는 없고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속도 자체를 늦춰준다? 아주 획기적이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대할 부분이 2003년 이후에 약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승인을 받았어요. 네.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는 오늘 코스닥 시장 난리 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보다는 크게 안 움직인 거죠? 왜 안 움직였어요? 글쎄요.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네. 왜 지금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승인을 받았냐면 2003년 그러니까 꽤 오래 전부터 제시했던 이거 좋아 괜찮아라고 했던 그 기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18년 동안 왜 과학자들이 반대를 했다고 생각해? 이런 분위기랑 야 FDA가 바보냐? 왜 승인을 했다고 생각해? 이런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풀어보자면 지금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뭐 그런 뭐 성분이 있겠죠.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뇌에서 제거를 해야 이런 효능을 보일 수가 있는데 과거 성공 확률이 낮아가지고 중단한 데이터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공 확률이 낮아가지고 과학자들이 여태까지 반대를 했었던 건데 그걸 지금 승인을 했어요. 왜?
지금 이게 다시 가능성이 있다고 FDA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적인 승인을 했던 게 아니라 추가적인 임상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다시 철회할 거야. 즉 조건부 허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련된 섹터들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기대감은 되는데 조심은 해야겠죠. 네. 이 포인트가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정말 기대감이 돼가지고 관련 종목들 다 찾아보고 그 이제 타이밍이라든가 어떤 종목이 더 많은 연관성이 있는지 다 찾아봤습니다. 맞아요. 개장 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노란톡방에서. 보셨군요. 그렇죠. 함께 고마워요.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노란톡방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 이제 피플바이오라든가 메디포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슈 때문인가 봐요. 지금 다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원래 이 정도 이슈였으면 상한가를 가고도 부족했죠. 근데 다시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불안감. 이 입증 못하면 어떻게? 입증하면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입증을 해버리고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네라는 걸 입증만 해버린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코스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치료제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네. 근데 이게 확실한 치료제라고 나오는 순간에는 지금 굉장히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약값이 굉장히 비싸죠. 약값이 얼마라고 혹시 보셨나요? 너 기사 잠깐 봤는데 한 400만 원이 넘는 것 같던데요. 1년 기준으로 6,200만 원 우리 돈으로. 1년 기준이요. 1년 기준으로. 와. 그러니까 뭐 물론 네. 이 치매 쪽이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마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상대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 뭐 자산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높게 책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6,200만 원입니다. 네. 연 기준. 입증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입증되면 과연 이 값이 더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섹터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발적 이슈로 일단은 대응할 필요가 있다. 뭐 물론 여기서 입증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매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렇죠. 바이오 섹터는 그래서 좀 위험한 것 장단점이 같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어느 것 하나만 제대로 임상이라든가 이제 신약이 터져만 준다면 점상, 연상, 이제 5연속 상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빅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조금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이슈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좀 빌빌거리다 그래 약한 모습을 네.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기준의 차이,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바이오 섹터라든가 이렇게 한방 이슈를 노리는 그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하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가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입증을 하면 상방으로, 입증을 못하고 뭐 철회를 해버리면 아주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슈 체크가 필수 불가결한 섹터다. 뭐 물론 다른 종목을 이슈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특히나 이 섹터, 특히나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 베타 아밀로이드 관련해서는 필히 빠른 이슈 체크가 필요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좀 대장주를 한번 가려볼까요? 좀 무의미할까요? 이제 또 단발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피플바이오가 아마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종목만 따지자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은 연관을 가졌는지는 사실 다 연관은 있어요. 연관은 있는데 어떤 애가 먼저 갈지 사실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한 20종목, 20종목에서 30종목 가까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저는 사실 한 서너 종목 정도를 집중해서 봤었었는데 그 중에 피플바이오를 좀 집중해서 봤었던 이유가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에 도움을 주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를 주로 이렇게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피플바이오인데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실 진입하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네. 들쑥날쑥한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은
들어가야죠. 해야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큰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단타 이제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명확한 기준, 목표가 손절가를 잡아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만약에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앵커님께서 나 오늘 피플바이오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다면 네.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저라고 한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진입해서 어느 포인트 목표가 잡고 어느 포인트 컷 잡는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오늘 상승했던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은 아직 입증이 안 된 상태이고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말적인 이슈로 대응을 하자, 좀 조심하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임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관심 갖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섹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이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존 CEO가 우주여행을 가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을 상승했는데요. 또 상근님은 또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요. 당연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또 대장주로 움직인 거죠. 그렇죠. 네, 종목들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 일단 그 기사를 좀 체크해 보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5살 때부터 우주를 가는 게 꿈이었다. 사실 이 어렸을 때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멋있는 일이죠. 이 능력 자체가 멋있는 일인데 사실 저는 약간 좀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일론 머스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베이조스보다 더 빨리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공격적으로 우주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머스크 안녕 나 먼저 갔다 올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사 제목 같은 것만 봤을 때는 정말 우주 여행을 하는 듯한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우주 여행인지 알고 계시나요? 잠깐 10분 정도 머물다가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4자리인지 6자리인지 기사가 좀 달라서 확신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4자리 뭐 6명이 탈 수 있는 그 자리라고 쳤을 때 이제 일단 본인이랑 동생이 타겠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10분 동안 구경하고 그것도 이제 완전히 우주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상공 100km 정도 저궤도 그쪽에서 이제 구경을 하고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단 이것 자체가 섹터 자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네. 왜 강한 모습을 보였죠? 얘가 가는 게 뭐가 중요해서? 그 앞으로 이쪽 섹터가 발전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이 특수 훈련을 받은 우주인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자기 돈 써서 만든 회사에서 블루 오리진에서 첫 유인 캡슐 타고 실제로 본인이 타고 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안전한가 보다 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아니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가 우주를 나가겠다고? 이런 느낌이 지가 직접 나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전은 확보를 했나 보다에 대한 신뢰감을 굉장히 줍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상용화로 할 수 있나 보다. 우리 진짜 애들 앞으로 소풍 달나라로 보내야 되나? 이런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지금 당장 소풍을 달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환경까지 실제로 될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기대감은 불러일으키죠. 물론 내일 모레 뭐 내년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상용화까지 얼마나 걸릴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쪽 섹터는 좀 조심스럽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미 벌써 상용화가 코앞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6명이 탈 수 있는 자리에 본인이 2명 타고 4자리가 남았다. 그걸 벌써 경매에 붙였답니다. 그래서 뭐 한 자리에 31억이다, 뭐 33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뭐 일반 대중들한테는 상용화가 되기까지 굉장히 먼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부자들 입장에서는 뭐 올라갈 때 10분 더 걸리겠죠? 아마도 그 10분 구경하기 위해서 뭐 일정이 아무리 오래 걸려봤자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시간까지 다 해서 뭐 하루 정도 걸리겠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봤자.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루 코스에 뭐 33억, 35억 정도를 쓸 수 있는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거는 상용화가 코앞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지금 이미 부자들의 여행지로 급부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반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난 부자야라고 네. 한다면 35억 주고 지금 갔다 올 것 같은가요? 저는 좀 아니에요. 왜요? 저요? 그냥 다른 해외여행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무서워서 아직은 그쵸, 맞아요. 뭐 물론
이 아마존 CEO가 탈 정도면 안정성의 확보는 됐겠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언제 이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질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뭐 이거는 시간이 좀 일정 시간 지나긴 했지만 안과 의사들은 라식 안 한다더라. 맞아요. 10년 부작용 나올 때까지 안 한다더라. 네. 성형외과 의사들은 수술 안 한다더라. 왜? 아직 부작용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런 백신 관련된 임상 실험은 꽤나 5년, 10년에 걸쳐서 1상, 2, 3, 3상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긴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팍팍팍팍 진행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부작용이 언제 나올지는 사실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죠. 몇 년 지나봐야 그때 몰랐던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게 무서워요. 지금 우주 괜찮은 건가? 진짜로? 저도 사실 우주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지금 너 내일 모레 33억 주고 베이조스랑 같이 갔다 올래? 이러면 글쎄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예. 근데 이쪽 섹터 전문가님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한번 이 기술 관련된 섹터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일단 이 아마존 CEO 때문에 이 섹터가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근데 또 정상회담 이후에 미사일 지침 종료되면서 이쪽 섹터도 관심을 반짝 받았었잖아요. 좋죠. 네. 좋은데 이게 과연 단발적 이슈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중장기적 이슈로 받아야 되는지 이 재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근데 이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최근에 썩 좋은 흐름만 보였던 건 아니었죠. 네. 지금 아까 이걸 다 해놨나?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하기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보통 아마도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P 이성부터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아스트 등등 해가지고 한 몇 개월 전까지 이제 작년 말이었나 그때까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약세의 흐름을 보여가지고 언제까지 흘러내리는 거야 라는 이런 걱정, 우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왜 그런 이유가 있었냐면 이 관련된 섹터들이 사실 기대감은 있죠. 언젠가는 가겠지. 지금 언제 이렇게 상용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네. 가긴 갈 건데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맞아요. 기대감만으로 오른 게 약간 바이오주랑 좀 비슷한 대부분, 것 같아요. 실적이 아직 안 받쳐지니까. 그러니까 바이오주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저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이오주는 임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이런 기준으로 간다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 이 우주 항공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 CEO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꾸준히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현 시점의 상용화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꿈을 쫓고 있는 섹터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이 종목들이 사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종목들은 우주 항공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나마 조금 눈여겨봤던 종목은 이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종목이 이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고객사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일단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같이 가겠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정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전문성이 집약되어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조금 못되게 말해서 이거 하나는 잘해. 다른 건 항공 우주 섹터로는 좋아. 다른 건 재료로 따졌을 때 물론 통신이 엮여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방위가 조금 엮여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제 밑밥을 너무 많이 깔았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다른 종목들은 호재가 하나뿐인데 이 종목은 재료가, 여러 가지 재료가 그쵸. 함께 있으니까 유망하다. 지금 일단 네. 기본적으로 지금 세트랙 아이의 대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의 대주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이 말은 애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로도 묶여있고 우주항공으로도 묶여있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리면서도 방위 쪽으로도 묶여있고 그리고 드론 지금 에어택시도 계속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택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지금 독도에 CCTV 설치한 거 이슈 보셨나요? 독도에 CCTV 설치해가지고 그 안전 경계 보안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기다가 호주 제가 이제 정말 자주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호주의 그 이제 레드독 수주까지 이어진다면
저는 지금 이게 8만 원까지 보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7만 원까지가 원래는 제가 26,600원에 초기 진입했을 때는 네. 지금 이제 나 그때 좋은 자리에 들어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나 그 26,600원 진입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지금 이미 80, 90%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4만 원대도 지금 타이밍이라고 하면서 이 지지 자리에서 제시를 드렸었고 지금 1차 목표가가 4만 5천 원이었었는데 수익 실현 저는 분할 청산도 안 했습니다. 최소한 분할 청산 자리가 저는 7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 이제 레드백 수주 현황 레드도 수주 현황을 확인한 이후에도 늦지 않는다. 혹시나 그거를 수주하게 된다면 전 고점 타이밍인 12만 원까지도 열려. 왜 웃으시죠? 12만 원이요? 네. 우와. 왜 웃으시죠? 너무 설레서요. 저도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거죠.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제 조정 오냐? 본인들도 들어가고 싶다. 내가 26,000원대부터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알았어. 지금 45,000원 조정 오면 들어가면 좋겠지만 45,000원 조정 줄까? 지금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알았다. 내가 타점을 잡아주겠다. 어디서? 노란 톡방에서요. 네, 노란톡방에서 알겠습니다. 타점을 잡아주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뭐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신뢰하신다면 나는 상군이 말하는 대로 7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들어가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최소한 뭐 40, 50% 정도는 수익 날 텐데 1년 내로. 근데 제 예상대로 정말로 이제 뭔가 이제 호재거리가 제가 예상한 호재거리들이 터져준다면 저는 최고점인 12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저는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중장기 종목일수록 제가 너무 희망으로만 그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 종목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더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중장기 종목이라고 해서 묻어두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속 이슈 체크하고 뭐 혹시 모를 변수가 생기고 악재가 생겼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이제 바로바로 대응을 빠르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한다면 더더욱이 노란톡방에서 대비를 받으셔야겠죠. 근데 현 시점에 나온 재료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예상한 모든 호재거리들이 희망회로를 그려서 호재거리들이 다 터졌을 때는 저는 정말 멀리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상근님이 오늘 상승했던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도 여러 이슈, 여러 호재들이 함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방송뿐만이 아니죠. 첫 회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중장기로 보고 계시니까 지금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는 노란톡 방에서만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노란톡방에서는 26,000원대에 진입을 하셨는데요. 지금 오늘 종가가 한 45,000원대였죠. 그리고 중장기로 지켜보면 12만 원대까지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이제 토스가 기업 가치가 이제 8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요. 최근에.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좀 들썩였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토스를 운영하는 이게 9일이니까 이제 내일 이 발표가 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도 무난히 본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스가 사실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와 있던 이 금융 시스템의 통합 버전을 어떻게 보면 제시하려고 있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토스의 분석을 저는 어떤 느낌으로 받고 있냐면 네. 마치 쿠팡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여전히 아직도 적자 상태입니다. 뭐 적자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쿠팡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만 확보를 한다면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쿠팡 배송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쿠팡 프레시부터 해가지고 이 얘기는 확보만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 고객의 이탈을 하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 고객만 확보하면 돼. 라는 기준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토스도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스가 뭐 이전에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지만 사실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의 금융 시스템을 제시할지는 아직 완전히는 잘 모르겠지만 네. 획기적인 시스템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전에 어떤 거를 좀 체크하다 보니까 뭐 차트 없앨 거야, 뭐 거래량 없앨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기준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고객 확보만 한다면 절대 유출시키지 않을 정도의 금융 시스템을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이쪽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 관련된 한국전자인증. 종목들이 네. 한 대여섯 개 정도 돼요. 네.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KTB 투자증권이랑 한국전자인증 등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KTB 투자증권이랑 한국전자인증은 사실 지분율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이제 그 토스 혁신준비법인의 뭐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이제 초기 투자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이월드라든가 하나투자증권, MBT, 대한정보통신,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지분인데 저는 MBT나 이제 네. 대한정보통신 같은 이런 종목들을 같이 좀 필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지분 구조가 아니라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이제 기술적으로 얽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6종목을 다 봐야겠지만 기술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MBT나 대한정보통신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토스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이제 힘을 받겠지만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협업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이제 9일에 회의를 통해서 토스가 은행업 인가 심사를 받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추후에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 또 KTB 투자증권, 한국전자인증, 대한정보통신과 어떤 종목이었죠? 한 종목이 더. MBT. 네, MBT까지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또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번 주 제시해 주시는 종목 들을 시간이거든요, 전문가님. 사실 제가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었었는데 밖에서 네. 잠깐 얘기하다가 앵커님이 맞춰버리셔가지고 종목을 바꿨습니다. 네, 그만큼 저 제시해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많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전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MBT도 사실 저희 보유 종목입니다. 네.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종목 드린 거예요. MBT 너무 좋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토스 때문에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 아닙니다.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얘기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왜 좋은지 MBT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새로운 종목 빨리 주세요. 새로운 종목 네. 이제 스무고개 한번 해보시죠. 빠르빨리 질문하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섹터인가요? 섹터는 건설기자재입니다. 건설 기자재요? 네, 네. 많죠? 시멘트도 있고. 시멘트 아닙니다. 거푸집. 거푸집 아닙니다. 네. 힌트 좀만 주세요.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재료가 하나만 있는 종목을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쵸. 추가적인 재료가 아마 여러 가지 같이 호재가 있겠죠.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죠. 그 같이 있는 섹터가 친환경인데 친환경 중에서 건설 대표주는 아니신가요? 기자재이기 때문에 지금 대장 종목들은 지금 이미 수익 실현을 네. 여러 번 했고 지금은 이제 후속 타 종목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건설 기자재 쪽입니다. 네. 뭐 인테리어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인테리어요? 인테리어. 근데 친환경이랑 같이 엮여 있는 친환경은 진짜 그게 어려운데. 탄소 저감도 엮여 있고요. 조림도 엮여 인테리어 있고. 요즘에 웬만하면 다 친환경이 엮여 있지 않나요? 한샘 아닙니다. 여기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좀 불리한데. 더 호재를 막 주세요. 호재가 있으면 네. 네덜란드였나요? 네덜란드 맞나? 잠깐만요. 네. 그 뉴질랜드 조림 산업에 진출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면서 탄소 저감이랑 친환경이 같이 엮일 수 있게 된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힌트 네. 힌트 좀 주시죠. 그럼 정답 말고 힌트요? 힌트. 시청자분들께 5글자입니다. 5글자가 맞나요? 두 종목밖에 없는데 노란톡방 네. 들어오셔서 포인트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만 알고 있다고 땡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맥점 포인트를 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포인트 포지션에 있는데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인사하는 건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네벨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